신사에 절하라고. 안 돼. 나는 약한 놈이야. 난카이 대지진 전조 속에 무너진 건 콘크리트가 아니라 한 남자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일으킨 건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쫓겨났던 17세 딸. 괜찮아요, 아빠. 전 여기 있어요. 우리는 함께 있어요. 딸은 단 한마디로 공황에 빠진 극우 아버지를 구해냈습니다. 어떻게 17살 소녀가 어른을 진정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그녀가 한국에서 배워온 이것 때문입니다. 새벽 5시, 요코하마 주택가. 긴급 재난 문자가 울려 퍼진다. 난카이 대지진 경보 발령. 시민 여러분께서는 17세 사토 하루카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창밖을 바라본다. 평소와 다름없는 고요한 새벽이지만 스마트폰 화면 속 빨간 경보등이 계속 깜빡인다. 아래층에서 아버지 타다오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온다. 또 시작이군. 이런 때일수록 정신 차려야 해. 하루카는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둔 한국어 공부 노트를 꺼낸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라고 삐뚤빼뚤 적힌 한글들이 눈에 들어온다. 3개월 전부터 몰래 유튜브로 배우기 시작한 한국어였다. 하루카야, 수학여행 취소될 수도 있겠구나. 어머니 미유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다. 타다오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기세등등하게 말한다. 취소되는 게 당연하지. 요즘 같은 때에 무슨 수학여행이야. 게다가 하필 한국이라니. 그 나라 애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나. 아빠. 하루카가 입을 열려다 멈춘다. 하루카야, 아빠 말이 맞다. 한국은 우리의 적이야. 할아버지 때부터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 특히 요즘 같은 불안한 시대에. 하루카의 주먹이 꽉 쥐어진다. 그녀가 몰래 본 한국 드라마 속 따뜻한 사람들, BTS의 평화 메시지, 그리고 온라인에서 만난 친절한 한국 친구들의 모습이 아버지의 말과 충돌한다. 저는 꼭 가고 싶어요. 타다오의 눈이 번뜩인다. 뭐라고? 하루카는 침대에 엎드려 스마트폰을 들여다본다. 한국 친구 김다인이 보낸 메시지가 화면에 떠 있다. 하루카, 한국 오면 경복궁이랑 한강 보여줄게. 진짜 예쁘거든, 히읗히읗. 하루카는 고마워요, 다인아유유라고 답장을 보내려다가 손을 멈춘다. 아버지에게 들키면 큰일 날 일이었다. 문득 서랍 속에서 여권을 꺼낸다. 작년에 만들어둔 것이 이제야 빛을 발할 때가 온 것 같다. 그녀는 결심한다. 몰래라도 꼭 가야겠어. 하루카가 설거지를 도우며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한다. 엄마, 정말 한국에 가면 안 되는 걸까요? 미유키는 잠시 손을 멈추고 딸을 바라본다. 하루카야. 전 아빠 말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인터넷에서 본 한국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였어요. 미유키는 긴 한숨을 쉰다. 내 아빠는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야. 하지만 그녀는 주변을 살피고 나서 딸의 손을 잡는다. 가서 진짜 세상을 봐라. 내 눈으로 직접. 하루카의 눈이 반짝인다. 엄마. 아빠는 절대 모르게. 알겠지? 하루카는 작은 백팩에 옷가지와 함께 한국어 노트, 여권을 조심스럽게 넣는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서서 작은 목소리로 발음 연습을 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다. 마치 그녀의 설레는 마음처럼. 스마트폰에 다인이 보낸 경복궁 사진이 뜬다. 화려한 한복을 입은 관광객들, 웅장한 궁궐의 모습. 하루카는 가슴이 두근거린다. 내일이면 정말 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녀는 베개 속에 얼굴을 묻고 작게 중얼거린다. 아빠, 미안해요. 하지만 전 제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요. 한국이 정말 어떤 나라인지. 다음 날 새벽 하루카는 어머니의 묵묵한 배웅을 받으며 집을 나선다. 가슴속엔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하고 작은 백팩 안엔 새로운 세상을 향한 꿈이 가득 담겨 있다. 오전 10시,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비행기에서 내린 하루카는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둘러본다. 공항 내부의 디지털 안내판들이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동시에 정보를 표시하고 자동화된 시설들이 승객들을 매끄럽게 안내하고 있다. 와, 진짜 미래 도시 같아. 입국 심사대 앞에서 긴장한 하루카에게 한국 공무원이 친절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일본에서 오셨어요?
한국 여행 즐기세요. 하루카는 깜짝 놀란다. 아버지가 말했던 적대적인 한국인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다. 아, 아리가토. 아니, 감사합니다. 어색하지만 한국어로 대답하려는 하루카의 모습에 공무원이 더욱 밝게 웃는다. 공항 로비, 첫 만남. 하루카, 하루카. 멀리서 손을 흔드는 김다인을 발견한 하루카. 17세의 다인은 캐주얼한 한복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모습이 하루카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다인아. 하루카가 달려가며 손을 흔든다. 하루카, 진짜 왔구나. 어서 와. 다인이 환하게 웃으며 하루카를 맞이한다. 하루카는 그동안 연습했던 한국어를 말하려 하지만 긴장해서 말이 나오지 않는다. 저는 한국을 좋아해요. 어머, 한국어 너무 잘해. 발음도 좋고. 다인이 박수를 친다. 하루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다. 아니에요. 아직 잘 못해요. 그래도 배우려고 노력한 게 고마워. 우리 친구 되자. 지하철 2호선 경복궁 가는 길. 지하철 안에서 하루카는 또 다른 문화 충격을 받는다. 교통카드 시스템의 편리함, 깨끗한 지하철 내부, 그리고 무엇보다 질서정연한 승객들의 모습에 감탄한다. 일본 지하철이랑 비슷한데 뭔가 더 체계적인 느낌이야. 하루카가 중얼거린다. 응? 뭐라고 했어? 다인이 묻는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한국 사람들 정말 친절하네. 다인이 고개를 갸웃한다. 당연하지. 우리 왜 친절하지 않겠어? 혹시 일본에서 한국에 대해 이상하게 배웠어? 하루카는 아버지의 말들이 떠올라 입을 다문다. 경복궁 광장. 웅장한 경복궁 정문 앞에 선 하루카는 말을 잃는다. 와, 정말 크다. 이게 우리 조선의 궁궐이야. 600년 된 거라고. 다인이 자랑스럽게 설명한다. 하루카와 다인은 궁궐 투어에 참여한다. 가이드가 유창한 일본어로 설명을 시작한다. 이곳 경복궁은 1395년에 창건되었는데요. 그런데 명성황후 시의 사건 설명 부분에서 하루카의 표정이 굳어진다. 1895년 일본 낭인들과 일본군이 경복궁에 침입하여 명성황후를 시해했습니다. 이는 한국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사건 중 하나로. 하루카는 충격을 받아 가이드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한다. 아버지가 절대 말해주지 않았던 역사였다. 이건 일본 교과서에 없어요. 하루카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린다. 다인이 하루카의 표정 변화를 눈치챈다. 하루카야, 괜찮아? 다인아, 정말 일본이 그런 나쁜 일을 했어? 다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한다. 하루카야, 그건 과거 일이고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친구라는 거야. 하루카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 사과해? 그건 내가 한 일이 아니잖아. 다인이 하루카의 손을 잡는다. 궁궐 뜰 벤치에서 두 소녀는 조용한 정원 벤치에 앉아 있다. 하루카야, 일본에서 한국에 대해 어떻게 배워? 아빠는 한국이 우리의 적이라고 해요. 할아버지 때부터 그래왔다고. 다인이 깊은 한숨을 쉰다. 우리 할머니도 일본에 대해 좋지 않게 말씀하셔. 하지만 너를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다 나쁜 건 아닌 것 같아. 너는 정말 착하고 순수해. 하루카가 고개를 든다. 다인아, 나도 한국에 와서 느꼈어. 여기 사람들은 아빠가 말한 것과 전혀 달라. 두 소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는다. 저녁 명동거리. 네온사인이 화려하게 빛나는 명동거리를 걸으며 하루카는 또 한 번 놀란다. 여기 도쿄 하라주쿠보다 더 활기차네. 한국의 중심가야. 여기서 한국 음식 먹어보자. 다인이 하루카의 손을 잡고 뛴다. 떡볶이 가게에서 첫 한국 음식을 맛본 하루카. 맵지만 달콤하고 맛있어. 그치? 이게 진짜 한국 맛이야. 밤 숙소에서 하루카는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으로 어머니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엄마, 한국 정말 좋아요. 아빠가 말한 것과 완전 달라요. 사람들도 친절하고 음식도 맛있고. 왜 아빠는 한국을 싫어하는 걸까요? 창밖으로 한강이 보인다. 강 위로 유람선들이 오가고
반포대교 무지개 분수가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다. 내일은 또 어떤 걸 보게 될까? 하루카는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눈을 감는다. 아버지의 편견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첫날의 경험은 하루카에게 다른 세계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우리 집에 와서 아침 먹고 가자. 다인이 하루카의 손을 잡고 좁은 골목길을 걷는다. 다인의 집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느낌의 다세대 주택이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하루카는 벽면에 걸린 흑백 가족 사진들을 훑어본다. 이 사진들. 우리 가족 사진이야. 저 할아버지가 우리 증조 할아버지시고. 다인이 자연스럽게 설명하다가 한 사진 앞에서 멈춘다. 그 사진 속에는 누더기 옷을 입고 깡마른 몸으로 서 있는 여성이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절망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이분은? 다인의 표정이 어두워진다. 증조 할머니야. 강제노역 당하셨어. 하루카의 가슴이 쿵 내려앉는다. 강제노역이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 공장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돌아가셨어. 다인의 목소리가 떨린다. 거실에서 신문을 보던 김진수 50세가 두 소녀를 반긴다. 일본 친구구나. 어서 와. 아빠, 하루카야. 제가 말씀드린 일본 친구요. 진수는 하루카를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짓는다. 그래, 멀리서 왔구나. 하루카가 정중하게 인사한다. 안녕하세요. 사토 하루카입니다. 사토라고? 진수의 눈빛이 예리해진다. 네, 사토 하루카입니다. 진수가 잠시 멈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묻는다. 혹시 너희 증조 할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니? 사토 겐지로입니다. 왜요? 진수의 얼굴이 굳어진다. 겐지로라고. 아빠, 왜 그러세요? 다인이 불안해한다. 진수는 깊은 한숨을 쉬고는 무거운 입을 연다. 다인아, 증조 할머니가 돌아가신 그날, 일본군 장교가 현장에 있었다고 하셨잖아. 하루카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그분 이름이 사토 겐지로였어. 오후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다인은 하루카를 데려가기를 망설였지만 하루카가 진실을 알고 싶다고 간청해서 함께 가게 되었다. 강제노역 코너에서 하루카는 발걸음을 멈춘다. 전시된 흑백 사진 속에 익숙한 얼굴이 보인다. 군복을 입고 엄격한 표정으로 조선인 노동자들을 감시하고 있는 일본군 장교. 아니야. 하루카가 손으로 입을 막는다. 사진 및 설명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1943년 나고야 군수공장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 사토 겐지로 중위가 감독하는 모습. 다인이 사진을 보고는 몸을 떤다. 이게. 다인아, 이건 우연의 일치일 거야. 같은 이름일 뿐이야. 하루카가 애써 부정한다. 하지만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은 하루카가 어릴 때부터 집에서 본 증조 할아버지 젊은 시절 사진과 똑같았다. 전시관 밖 벤치에서 다인이 폭발한다. 내 조상이 우리 할머니 죽게 만들었어. 다인아, 그건. 우리 증조 할머니는 19살이었어. 19살에 끌려가서 지옥 같은 곳에서 죽었다고. 하루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다인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는 거야? 다인의 목소리가 떨린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하루카가 절규한다.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었어. 왜 내가 사과해야 해? 내 잘못이 아니라고? 그럼 우리 할머니 죽음은 누구 잘못이야? 나는 한국을 좋아한다고. 한국을 사랑한다고. 한국을 좋아했다는 게 죄가 되나요? 하루카가 울먹이며 소리친다. 나는 진심으로 다인이와 친구가 되고 싶었어. 한국 문화도 배우고 싶었고. 다인이 차갑게 말한다. 친구.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다인아, 제발. 하루카가 다인의 손을 잡으려 한다. 손대지 마. 다인이 손을 뿌리친다. 내가 아무리 착해도, 내가 아무리 한국을 좋아해도 내 피에는 우리를 죽인 사람의 피가 흘러. 다인은 눈물을 흘리며 돌아선다. 미안해, 하루카. 나도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전시관 앞 계단에 주저앉은 하루카. 관광객들이 지나다니지만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내가
내가 뭘 잘못했지? 하루카는 스마트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춘다. 아버지의 한국은 적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아빠 말이 맞았나? 우리는 영원히 원수일 수밖에 없는 건가? 그녀는 가방에서 한국어 공부 노트를 꺼낸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라고 정성스럽게 적어둔 한글들이 이제는 의미 없어 보인다. 사진 한 장이 모든 걸 바꿔버렸어. 하루카는 노트를 가슴에 안고 흐느낀다. 석양이 서대문 형무소를 붉게 물들이고 그 붉은 빛이 그녀의 눈물에 반사되어 더욱 처연해 보인다. 진실은 때로 칼보다 날카롭다. 두 소녀의 우정은 70년 전 상처 앞에서 산산조각이 났다. 하루카는 혼자서 롯데월드를 걸어다닌다. 어제의 충격으로 아무것도 제대로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다. 혼자서도 한국을 보고 싶어. 아틀란티스 타려고 줄을 서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딘다. 아! 순간 발목이 꺾이면서 하루카가 바닥에 주저앉는다. 심한 통증에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괜찮으세요? 주변 한국인들이 몰려든다. 아! 아파요. 하루카가 일본어로 중얼거린다. 일본 분이시네요. 의무실로 가세요. 한 직원이 재빨리 휠체어를 가져온다. 의료진이 하루카의 발목을 살펴본다. 심하게 삐지 않았네요. 다행이에요. 김 간호사가 부드럽게 말한다. 감사합니다. 하루카가 어눌한 한국어로 대답한다. 한국어 잘하시네요. 혼자 여행 중이세요? 하루카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네. 혼자요. 김 간호사가 하루카의 표정을 보더니 따뜻하게 미소 짓는다. 아파서 무서우셨죠? 괜찮아요. 우린 과거를 준비로 바꿉니다. 아픈 것도 상처도 다 치료해드릴게요. 과거를 준비로요? 네. 어제의 실수는 오늘의 배움이 되고 오늘의 배움은 내일의 준비가 되죠. 그게 우리가 사는 방식이에요. 하루카는 이 말에 깊은 위로를 받는다. 발목에 붕대를 감고 한강을 바라보고 있는 하루카. 멀리서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발걸음이 들린다. 하루카. 돌아보니 다인이 서 있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가 들려 있었다. 다인아. 하루카가 놀란다. 다쳤다고 들었어. 괜찮아. 다인의 목소리가 어제와는 달리 부드럽다. 응. 괜찮아. 다인이 하루카 옆에 조심스럽게 앉는다. 미안해, 어제. 너무 심하게 말했어. 아니야, 다인이가 화낼만 했어. 다인이 나무 상자를 열어 보인다. 안에는 바래고 낡은 편지들이 가득했다. 이게 뭐야? 증조 할머니가 남기신 편지들이야. 어젯밤에 아버지랑 같이 찾아봤어. 다인이 그중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낸다. 이 편지. 읽어볼래? 하루카가 편지를 받아든다. 한글과 일본어가 섞여 있는 글씨였다. 겐지로 중위님은 다른 분들과 다르셨습니다. 몰래 빵을 나눠주시고 아픈 사람들을 챙겨주셨어요. 특히 임신한 순이를 병원에 몰래 데려가 주셨지요. 하지만 마지막 날 상부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으셨나 봅니다. 그분의 눈에서 눈물을 봤어요. 하루카의 손이 떨린다. 이게 정말? 응. 증조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겐지로 중이를 원망하지 않으셨대. 오히려 고마워하셨어. 다인아. 하루카가 울먹인다. 하루카야, 나도 어젯밤에 많이 생각해봤어. 내 증조 할아버지도 그 시대의 피해자였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분은 가해자였어.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 맞아. 하지만 다인이 하루카의 손을 잡는다. 진실이 용서를 만든다는 걸 알았어. 진실이 용서를? 내 증조 할아버지가 완전한 악인이 아니었다는 진실. 우리 증조 할머니가 원망만 하며 살지 않으셨다는 진실. 그리고 다인이 하루카를 바라본다. 너와 내가 그 시대의 사람이 아니라는 진실. 한강 위로 달이 떠오르고 반포대교의 무지개 분수가 다시 시작된다. 다인아, 난 여전히 미안해. 내 핏줄 때문에. 하루카야, 그만해.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두 소녀는 손을 꼭 잡는다. 우린 선택할 수 있어. 다인이 단호하게 말한다. 선택.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선택을. 증오 대신 우정을 선택할 수 있어. 하루카가 고개를 끄덕인다. 맞아. 우린 다를 수 있어.
우리 조상들의 선택이 달랐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만의 선택을 할 수 있어. 분수가 더욱 높이 솟아오르고 알록달록한 조명이 두 소녀를 감싼다. 다인아, 고마워. 진실을 보여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용기 내서 한국에 와줘서. 두 소녀는 서로를 꼭 안는다.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이야기는 다를 거야. 하루카가 속삭인다. 응. 증오가 아닌 사랑으로, 분열이 아닌 화합으로. 한강이 조용히 흘러가고 서울의 야경이 두 소녀의 새로운 우정을 축복하는 듯 반짝인다. 발목의 통증은 여전하지만 하루카의 마음은 어제보다 훨씬 가벼워졌다. 상처받은 자리에서 더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법이니까. 때로는 넘어져야 일어설 수 있고 상처받아야 치유받을 수 있다. 두 소녀는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와, 이게 캠핑장이야? 하루카가 입을 벌리고 난지 캠핑장을 바라본다.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깔끔하게 정리된 캠핑 구역들이 펼쳐져 있다. 각 구역마다 전기시설, 상하수도, 와이파이까지 완비되어 있었다. 도쿄엔 이런 여유가 없어. 하루카가 감탄한다. 여유. 다인이 고개를 갸웃한다. 응. 도쿄는 너무 빨라. 모든 게 바쁘고 급해. 하지만 여기는. 하루카가 한강을 바라본다.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아. 다인이 자랑스럽게 웃는다. 서울 사람들도 이런 여유를 즐길 줄 알거든. 일과 휴식의 균형 말이야. 다인의 아버지 진수가 최신형 캠핑카에서 짐을 내린다. 하루카야, 이거 봐. 태양광 패널로 전기도 만들고 물도 정화해서 쓸 수 있어. 진수가 친절하게 설명한다. 우와, 정말 하이테크네요. 한국의 캠핑 문화는 자연과 기술의 조화야. 불편함 없이 자연을 즐기는 거지. 하루카는 스마트 텐트 설치 시스템을 보며 또 한 번 놀란다. 버튼 하나로 텐트가 자동으로 펼쳐진다. 이런 기술. 일본에서도 본 적 없어요. 해가 서서히 지면서 하루카와 다이는 한강을 바라보며 앉아있다. 앞에는 시원한 맥주와 후라이드 치킨이 놓여있다. 이게 한국의 치맥 문화구나. 하루카가 맥주 한 모금을 마신다. 어때? 맛있어? 응. 치킨도 바삭바삭하고. 이 조합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 한강 위로 유람선들이 오가고 조깅하는 사람들과 자전거 타는 가족들이 보인다. 다이나, 한국 사람들 정말 여유롭게 사는 것 같아. 그런가? 우린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건데. 아니야. 일본은, 특히 도쿄는 모든 게 경쟁이야. 학교도 직장도 심지어 쉬는 시간도. 밤이 깊어지자 다인이 휴대용 가스버너를 꺼내 라면을 끓인다. 한강에서 먹는 라면이 제일 맛있어. 다인이 라면을 건네준다. 후루룩. 하루카가 라면을 먹으며 눈물을 흘린다. 왜 울어? 다인이 놀란다. 맛있어서. 그리고 행복해서. 하루카가 웃으며 눈물을 닦는다. 이런 평범한 행복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 평범한 행복. 응. 친구와 함께 라면 먹고 강을 바라보고 별을 보는 것. 도쿄에서는 이런 게 사치야. 하루카가 갑자기 진지해진다. 다이나, 나 고백할 게 있어. 뭔데? 아빠가 틀린 걸지도 몰라. 하루카의 목소리가 떨린다. 갑자기 왜? 아빠는 한국이 우리의 적이라고 했어. 한국 사람들은 일본을 미워한다고, 절대 친해질 수 없다고. 하루카가 한강을 바라본다. 하지만 여기 와서 보니까 다 거짓말이었어. 한국 사람들은 따뜻하고 친절하고 너처럼 진짜 친구가 되어줄 수 있어. 다인이 하루카의 손을 잡는다. 하루카야. 처음으로 아빠를 의심하게 됐어. 내가 지금까지 믿고 살아온 모든 게 틀렸을지도 몰라. 다인아, 어제 내가 말한 게 맞는 것 같아. 뭐가? 역사는 부끄러워서 숨길 게 아니라 나아지기 위해 말해야 한다는 거. 다인이 고개를 끄덕인다. 일본은 우리가 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 교과서에서 지우고 없던 일로 만들려고 하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돼. 다인이 맞받아친다. 맞아. 한국은 다르더라. 아픈 역사도 그대로 보여주고 그걸로 교훈을 삼으려고 하고. 하루카가 깊은 한숨을 쉰다. 그래서 한국이 발전하는 건가 봐.
과거를 숨기지 않으니까 미래가 더 밝아지는 거야. 한강 위로 달빛이 은빛 물결을 만들고 멀리 63빌딩과 롯데월드 타워가 반짝인다. 하루카야, 일본에 돌아가면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아빠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진실을 말하면 돼. 아빠가 믿을까? 안 믿으면 어때? 하루카, 내가 변한 건 사실이잖아. 하루카가 고개를 끄덕인다. 맞아.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됐어. 한국을 사랑하게 됐고, 진실을 보게 됐고, 그리고 진짜 친구도 생겼고. 다인이 웃는다. 응. 하루카가 밝게 웃는다. 두 소녀는 한강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다. 강물은 조용히 흘러가고 서울의 불빛들이 그들의 우정을 축복하듯 반짝인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이네. 하루카가 아쉬워한다. 마지막이 아니야. 시작이야. 다인이 단호하게 말한다. 시작? 우리 우정의 진짜 시작 말이야. 한강은 모든 것을 품고 흘러간다. 두 소녀의 진심도, 변화에 대한 용기도, 그리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도. 오후 3시, 요코하마 자택. 하루카가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선다. 가방에는 다인이 선물한 한복 인형과 경복궁 엽서들이 들어있다. 다녀왔습니다. 거실에서 어머니 미유키가 반갑게 맞이한다. 하루카야, 어땠어? 한국은? 하루카의 얼굴이 밝아진다. 엄마, 정말 좋았어요. 아빠가 말한 것과 완전 달랐어요. 그래? 어떻게?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고 음식도 맛있고. 무엇보다 다인이라는 정말 좋은 친구를 만났어요. 하루카는 가방에서 사진들을 꺼내 보여준다.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 한강에서 치킨을 먹으며 웃고 있는 사진들. 이 친구가 다인이에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나중엔 정말 친한 자매 같았어요. 미유키가 사진을 보며 미소 짓는다. 정말 행복해 보이는구나. 하루카는 어머니에게 한국에서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경복궁에서 들은 역사 이야기, 증조 할아버지의 사진. 엄마,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정말 그런 일을 했을까요? 미유키가 깊은 한숨을 쉰다. 하루카야. 사실 엄마도 알고 있었어. 정말요? 결혼하기 전에 내 아빠가 말해줬거든. 하지만 그건 과거 일이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타다오가 퇴근한다. 아빠 오셨다. 하루카가 긴장한다. 타다오가 거실로 들어서다가 탁자 위에 놓인 한국 기념품들을 발견한다. 이게 뭐야? 타다오가 한복 인형을 집어든다. 하루카, 이게 뭐냐고 묻고 있다. 아빠. 그건. 타다오의 시선이 BTS 사진으로 향한다. 하루카가 다인과 함께 찍은 사진 속의 BTS 포스터가 배경으로 보인다. BTS? 너 설마. 타다오의 얼굴이 붉어진다. 아빠, 들어보세요. 또 뭐가 있나? 타다오가 하루카 가방을 뒤진다. 한국어 공부 노트와 역사 자료들이 쏟아진다. 한국어까지. 하루카, 너 대체 뭘 한 거야? 아빠, 저는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진실? 무슨 진실을 안다고? 하루카가 용기를 낸다. 증조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한 일들이요. 강제노역 감독하고 사람들을 괴롭힌 일들. 타다오가 벌떡 일어선다. 뭐라고? 내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저는 직접 봤어요. 서대문 형무소에서 사진도 봤고 자료도 봤어요. 그깟 모두 조작된 거다. 한국 놈들이 우리를 비방하려고 만든. 아니에요. 다인이의 증조 할머니가 직접 쓴 편지도 있었어요. 타다오의 목소리가 커진다. 다인이? 내가 한국놈과 친구를? 한국놈이라고 하지 마세요. 하루카가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소리친다. 타다오가 현관으로 향하며 신발을 신는다. 하루카, 신발 신어. 지금 당장 뒷산 신사에 올라간다. 뭐요? 조상님들이 모셔진 곳에 가서 내가 한 짓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 하루카가 당황한다. 무슨 사죄요? 내가 한국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속았으니 증조 할아버지 위패 앞에서 용서를 구해야 할 것 아니냐. 아빠. 조상님들이 명성황후 시해에 가담한 걸 봤어요. 서대문 형무소에 증거도 있었고. 타다오가 분노한다. 그래서 조상이 죄인이라는 걸 증명했다고 자랑이냐? 그 조상이 이 나라 지킨 사람이야. 신사에 모셔진 자랑스러운 일본군이었어.
하루카가 고개를 젓는다. 전 그곳에 가서 절 못해요. 그런 건 예의가 아니라 거짓을 더하는 거예요. 이딴 배은망덕한 소릴 어디서 배웠어?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한국에서. 하루카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한다. 그래요. 한국에서 진짜 예의가 뭔지 배웠어요. 잘못을 외면하는 게 불효라고요. 아빠는 조상이 자랑스럽다고 하지만 저는 진실이 더 중요해요. 너 이 배은망덕한 거사. 누가 너를 키웠는데. 키워주신 건 감사하지만 거짓말을 믿으라고 강요하지는 마세요. 타다오가 한국어 노트를 집어든다. 이딴 걸 배우다니. 내가 일본인이야, 한국인이야. 일본인이니까 더 정확히 알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잘못한 게 없다. 우리는 한국을 발전시켜줬어. 하루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아빠. 아빠는 왜 인정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들에게 상처를 줬다는 걸. 조상을 진심으로 위하는 게 뭔지 아빠가 더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루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뭐라고? 진짜 조상님을 위하는 건 그분들의 잘못을 덮는 게 아니라 반성하는 거예요. 신사에 가서 거짓절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게 진짜 효도라고요. 타다오가 화가 나서 손을 번쩍 든다. 너 이 못된 거사. 신사 참배를 거부한다고. 여보. 미유키가 급히 말린다. 하루카를 때리면 안 돼요. 이 아이가 완전히 세뇌당했어. 한국 놈들한테. 신사 참배까지 거부하다니. 하루카가 눈물을 흘리며 외친다. 저는 세뇌당한 게 아니라 눈을 뜬 거예요. 진실을 본 거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조상님께 저는 그분에게 사과할게요. 하루카가 절규한다. 그분이 한 일에 대해서. 하지만 신사에서가 아니라 제 마음으로. 타다오가 완전히 분노한다. 너 같은 놈은 이 집에서 나가. 신사 참배도 거부하고 조상을 부정하는 자식은 자식도 아니다. 하루카가 놀란다. 뭐라고요? 나가라고. 한국을 그렇게 좋아하면 한국에 가서 살아. 하루카가 가방을 챙긴다. 좋아요. 진짜 나갈게요. 하루카야. 미유키가 말린다. 하루카가 문을 열며 돌아본다. 아빠, 언젠가는 이해하실 거예요. 진실이 뭔지. 그리고 조상님을 진짜 위하는 게 뭔지도. 하루카가 나간 후 타다오가 한국 기념품들을 쓰레기통에 던진다. 이딴 쓰레기들. 다 버려. 한복 인형이 바닥에 떨어지고 경복궁 엽서들이 찢어진다. 조상님들이 지켜낸 이 나라를. 이딴 식으로. 타다오가 조상 사진 앞에 무릎을 꿇는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딸을 제대로 못 키웠습니다. 미유키가 조용히 타다오를 바라본다. 여보, 이러면 안 돼요. 내가 뭘 잘못했어? 하루카를 잃고 싶어요? 미유키의 목소리가 단호하다. 뭐? 딸을 영원히 잃어도 상관없다면 계속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하루카는 이제 어른이 돼요. 스스로 판단할 권리가 있어요. 타다오가 침묵한다. 여보도 젊을 때는 기성세대에 반발했잖아요. 그때와 뭐가 다른가요? 그건 다르다고. 하루카는 우리 딸이에요. 한국인이 된 게 아니라 더 넓은 세상을 본 거예요. 미유키가 창밖을 바라본다. 그리고 혹시 하루카 말이 맞는 건 아닐까요? 뭐라고? 조상님을 진짜 위하는 게 뭔지 우리가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건 아닐까요? 밖에서 빗소리가 들린다. 타다오가 창밖을 바라본다. 비가 오네. 하루카. 괜찮을까? 그는 뒷산 신사 방향을 바라본다. 어둠 속에서 신사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보인다. 증조 할아버지. 정말 우리가 옳은 건가요? 조용한 거실에 빗소리만 들린다. 타다오의 주먹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창밖으로 뒷산 신사가 보이지만 오늘은 그곳에 올라갈 용기가 나지 않는다. 하루카. 미안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딸은 이미 집을 나갔고 가족은 깊은 상처를 남긴 채 갈라졌다. 오직 빗소리만이 이 집의 깊은 침묵을 채우고 있었다. 새벽 4시 47분 긴급 재난 문자. 삐리리리리 삐리리리리. 온 집안의 스마트폰이 동시에 울려댄다. 긴급 재난 문자 난카이 대지진 발생 가능성 극도로 높음. 즉시 대피 준비하십시오. 타다오가 잠에서 깨어 벌떡 일어난다. 뭐야 이게.
거실에서는 미유키가 이미 일어나 뉴스를 켜고 있다. 현재 시각 새벽 4시 45분, 일본 기상청에서 난카이 대지진 임시정보를 발표했습니다. 진도 8.1의 강진이 시즈오카현 연안에서. 여보, 큰일 났어요. 미유키가 다급하게 소리친다. 우르르르 덜덜덜. 집이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릇들이 찰랑거리고 전등이 좌우로 흔들린다. 아직 전진이야. 타다오가 외친다. 뭔지는 더 클 거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비에 흠뻑 젖은 하루카가 들어선다. 하루카. 미유키가 달려간다. 엄마. 지진이. 하루카의 목소리가 떨린다. 타다오가 하루카를 보지만 여전히 굳은 표정이다. 너 왜 들어와? 여보. 미유키가 타다오를 제지한다. 쿠르르르르 꽝. 갑자기 집 전체가 격렬하게 흔들린다. 진도 6강의 본진이 시작된 것이다. 으악! 미유키가 비명을 지른다. 책장이 넘어지고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져 깨진다. 전기가 나가면서 집안이 어둠에 휩싸인다. 타다오가 갑자기 멈춰선다. 과거의 기억이 떠오른다. 해상자위대 시절 겪었던 쓰나미 구조 작업 중 동료를 잃었던 그날. 안 돼. 안 돼. 타다오가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는다. 여보. 미유키가 놀란다. 타다오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다. 나는 약한 놈이야. 그때도 아무것도 못했어. 하루카가 침착하게 타다오 앞에 무릎을 꿇는다. 아빠, 저를 봐주세요. 하루카야, 위험해. 피해야 해. 타다오가 패닉 상태로 소리친다. 아빠, 눈을 감고 숨 쉬세요. 하루카의 목소리가 차분하다. 하나, 둘, 셋. 괜찮아요. 전 여기 있어요. 우리는 함께 있어요.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어. 나는 약한 놈이야. 하루카가 아버지의 손을 잡는다. 그 말씀 한국 선생님이 해주셨어요. 진짜 강한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 게 아니라 무너졌을 때 일어서는 사람이래요. 박민우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위기는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진짜 용기를 꺼내달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타다오가 하루카를 바라본다. 너 어떻게? 마음챙김이라고 해요. 한국 학교에서 배웠어요. 힘든 상황에서 서로를 지지하는 방법을요. 하루카가 계속해서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한다. 아빠는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족을 지키려고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진동이 점점 약해진다. 이제 일어날 수 있어요. 함께 일어나요. 하루카가 아버지를 부축한다. 타다오가 진정되자 하루카가 가족을 이끈다. 엄마 아빠 손잡고 따라오세요.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하루카야, 내가 언제 이렇게 든든해졌니? 미유키가 감탄한다. 한국에서요. 다인이가 말했어요. 진짜 친구는 위기 때 옆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밖으로 나오니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와 있지만 대부분 혼란스러워한다. 하루카가 큰 소리로 말한다. 여러분, 괜찮으시죠? 서로 확인해 주세요. 어린애가 뭘 안다고. 한 어른이 투덜거린다. 바로 그때 두 번째 여진이 온다. 하루카가 침착하게 외친다. 여진이에요. 서로 손잡고 중심 잡으세요. 여진이 멈춘 후 타다오가 하루카를 바라본다. 너 어떻게 이런 마음의 힘을 갖게 됐냐? 박민우 선생님과 다인이가 가르쳐줬어요. 위기 상황에서는 기술보다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타다오가 충격을 받는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그런 걸? 네. 그분들이 말씀하셨어요. 자연재해 앞에서는 국경이 없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타다오의 목소리가 떨린다. 그들이 적이었다면 내게 이런 용기를 가르쳐주지 않았겠지. 아빠. 타다오가 고개를 숙인다. 내가 완전히 틀렸구나. 거실이 엉망인 집으로 돌아오니 벽에 걸린 증조 할아버지 사진이 바닥에 떨어져 액자가 깨져 있다. 타다오가 사진을 집어든다. 할아버지, 당신을 자랑스럽다고 생각했는데. 하루카가 조심스럽게 다가간다. 아빠, 괜찮으세요? 하루카야. 나는 일본인이지만 한국에서 배운 따뜻한 말 한마디로 아버지를 지킬 수 있었다고 했지? 네.
진짜 이웃이란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구나. 타다오가 사진을 조용히 뒤집어 놓는다. 이제야 알겠어.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었어. 내 마음속 편견이었어. 미유키가 두 사람을 감싸 안는다. 지진보다 무서운 건 마음의 지진이었네요. 타다오가 하루카를 바라본다. 너는 언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거냐? 한국에서요. 진짜 좋은 사람들이 제게 진짜 강함이 뭔지 가르쳐 줬어요. 다인이라는 친구와 박 선생님 말이지. 네. 그분들이 저를 바꿔줬어요. 마음의 힘으로요. 타다오가 깊은 한숨을 쉰다. 내가 그들을 완전히 오해했구나. 그들은 원수가 아니라 진짜 이웃이었어. 여진 경보가 해제되고 가족은 거실을 정리하며 대화한다. 아빠, 이제 다인이와 친구하는 거 괜찮아요? 괜찮다니. 고마워해야지. 우리 딸에게 이런 용기를 가르쳐줘서. 하루카가 밝게 웃는다. 그럼 한국어 공부도 계속해도 돼요? 타다오가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아빠도 그런 마음의 지혜를 배워보고 싶어. 정말요? 응. 내가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내게 그런 힘을 줬는지 알고 싶어. 미유키가 기뻐한다. 나도 배우고 싶었어. 새벽의 약속. 동이 트기 시작하고 가족은 창밖을 바라본다. 하루카야, 한국 친구들한테 고맙다고 전해줘. 네, 아빠.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한 일들 제대로 배우고 싶다. 마음으로 이해하고 싶어. 하루카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아빠. 고마워요. 타다오가 하루카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고마운 건 나야. 진짜 강함이 뭔지 보여줘서. 창밖으로 해가 떠오른다. 지진으로 무너진 건 건물뿐만이 아니었다. 편견의 벽도 함께 무너졌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미유키가 중얼거린다.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으며 새로운 아침을 맞이한다. 지진이 흔들어 놓은 것은 땅뿐만이 아니었다. 마음도 생각도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함께 흔들어 새로운 모양으로 만들어 놓았다. 3월 15일 졸업식 당일. 요코하마 명문여고 강당에 벚꽃이 만개했다. 하루카는 졸업가운을 입고 거울 앞에 서 있다. 하루카야, 준비됐어? 미유키가 문을 열고 들어온다. 네, 엄마. 오늘 대표 연설 잘할 수 있겠어? 하루카가 고개를 끄덕인다. 네. 꼭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미유키가 딸의 어깨에 손을 올린다. 내가 자랑스러워. 정말. 학부모들이 가득 찬 강당. 타다오와 미유키가 앞자리에 앉아 있다. 타다오의 손에는 작은 한국어 회화책이 들려 있고 그의 표정에는 며칠 전과는 다른 겸손함이 서려 있다. 학생대표 연설 사토 하루카. 하루카가 연단에 선다.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이크에 대고 말한다. 안녕하세요. 사토 하루카입니다. 강당이 조용해진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가 한국에서 배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청중들 사이로 웅성거림이 일어난다. 일부 학부모들이 의아한 표정을 짓는다. 제가 본 한국은 뉴스 속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하루카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진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한국은 우리의 적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직접 가서 보니 그곳에는 저처럼 꿈꾸고 웃고 때로는 아파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타다오가 고개를 숙인다. 김다인이라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역사의 상처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정말 소중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루카가 잠시 멈추고 청중을 바라본다. 그 과정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용기란 과거를 숨기는 게 아니라 과거를 인정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라는 걸요. 며칠 전 아버지께서 저에게 뒷산 신사에 가서 조상님께 절하라고 하셨습니다. 강당이 더욱 조용해진다. 하지만 저는 거부했습니다. 진짜 조상님을 위하는 건 맹목적인 숭배가 아니라 그분들의 잘못까지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일부 학부모들이 수군거린다. 신사에서 형식적인 절을 하는 것보다 마음으로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더 큰 예의라고 배웠습니다. 타다오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그런데 지진이 일어났을 때 제가 가족을 도울 수 있었던 건 한국에서 배운 마음의 힘 덕분이었습니다. 박민우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위기 속에서 서로를 지지하는 방법이 저희 가족을 구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이웃이란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걸요. 그리고 아버지도 깨달으셨어요. 편견이 진짜 적이었다는 걸, 그리고 마음의 벽을 허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저는 대학에 가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할 예정입니다. 저는 한국과 일본의 다리가 될 거예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서로를 치유하는 다리 말입니다. 과거의 아픔을 덮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딛고 함께 일어서는 미래를 만들고 싶습니다. 강당에 박수가 쏟아진다. 증오는 배우는 것이지만 용서와 사랑도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랑을 배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루카가 깊이 인사한다. 감사합니다.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는 길을 걸으며 가족이 대화한다. 하루카야, 연설 정말 좋았어. 미유키가 딸의 팔짱을 낀다. 타다오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하루카야,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신사참배를 강요한 것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도. 아빠, 너 말이 맞았어. 진짜 조상님을 위하는 건 맹목적인 숭배가 아니라 반성하는 거였어. 타다오가 깊은 한숨을 쉰다. 그리고 나도 한국에 가서 직접 사과하고 싶어. 다인이네 가족에게. 하루카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아빠, 정말요? 응. 뒷산 신사에 가는 대신 한국의 역사 현장에 가서 진짜 반성하고 싶어. 저녁 식사 후 거실에서 가족이 함께 앉아 있다. 테이블 위에는 한국어 교재들과 한국 역사책들이 놓여 있다. 여보, 이 발음이 맞나? 타다오가 죄송합니다를 연습한다. 좀 더 진심을 담아서 해봐요. 미유키가 말한다. 하루카가 두 사람을 가르쳐준다. 마음을 담아서 천천히. 하루카야, 다인이한테 연락해봐. 미유키가 제안한다. 우리도 사과하고 싶어. 하루카가 스마트폰으로 다인에게 영상통화를 건다. 여보세요? 하루카. 다인아. 화면 속 다인이 환하게 웃는다. 졸업 축하해. 어떻게 됐어? 다인아, 우리 아빠가 직접 사과하고 싶어 하셔. 타다오가 화면에 나타나 깊이 인사한다. 다인양.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인이 깜짝 놀란다. 아버님. 우리 가족이 편견을 갖고 있었던 것, 하루카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것, 모든 게 잘못이었습니다. 타다오의 목소리가 떨린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여러분 가족에게 한 일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다인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아버님. 고마워요. 다인아, 우리 가족이 한국에 가서 직접 사과드리고 싶어. 미유키가 말한다. 서대문 형무소에도 가고 증조 할머니 묘소에도 가서 직접 절하고 싶어요. 타다오가 덧붙인다. 정말요?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하루카가 화면을 보며 말한다. 다인아, 우리 약속했잖아. 과거를 딛고 미래를 만들자고. 맞아.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끼리도 진짜 친구네. 통화를 마치고 가족이 뒷산을 바라본다. 신사가 있는 그곳 대신 이제는 다른 곳을 향해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 내년 봄에는 한국에서 벚꽃을 보자. 타다오가 말한다. 한국에도 벚꽃이 있어요? 진해라는 곳이 유명하다던데.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자. 타다오가 밤하늘을 바라본다. 하루카야, 내가 거부한 신사참배가 옳았어. 진짜 참배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구나. 아빠, 우리는 이제 다른 곳에 절할 거야. 과거의 상처 앞에서, 진실 앞에서. 미유키가 딸을 안으며 말한다. 우리 하루카가 정말 큰 일을 해냈구나. 하루카가 벚꽃잎 하나를 받아든다. 이 벚꽃처럼. 우리의 사과도 용서도 국경을 넘어 피어날 거예요.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벚꽃 아래 서 있다.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며 새로운 계절을 알린다. 그리고 두 나라, 두 가족의 마음에도 진짜 봄이 찾아왔다. 6개월 후 사토 가족은 서울을 방문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눈물로 사과했고 다인의 증조 할머니 묘소에서 깊이 절했다. 타다오는 더 이상 뒷산 신사에 가지 않는다. 대신 한국의 역사를 공부하며 진짜 반성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하루카와 다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우정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소녀가 역사의 상처를 딛고 서로를 이해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도 함께 배웠습니다. 편견은 무지에서 오지만 이해는 만남에서 온다는 것을 말이죠. 타다오 아버지의 변화처럼
때로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선입견들을 돌아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루카처럼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할 때 비로소 진실을 알 수 있다는 것도요. 한국과 일본. 지리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지만 때로는 마음의 거리가 가장 멀었던 두 나라. 하지만 하루카와 다인의 우정이 보여주듯이 진심은 모든 벽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하루카와 다인의 이야기에서 어떤 감동을 받으셨나요? 벚꽃은 매년 피고 집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맺어진 우정과 이해는 계절을 넘어 영원히 피어날 것입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